건배 한번 할까요? 건배. 네. 떨려요. 이것도 소개팅인가요? 건배. 짠! 짠. 파이팅! 안녕하세요. 지구별 시골지입니다. 제가 다닌 해외를 한번 세보니까 50여 개국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나라에도 참 여행할 곳이 많다는 것을 2022년도에 귀국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돌아다니는 거 못지않게 국내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여행가 지구별 시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과감하게 퇴사한 다음에 여행 유튜버 시작하게 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10년 동안 파랑새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요.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또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또 틈 날 때마다 또 야무지게 돌아다니고 있는 트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처음 여행 시작해서 저는 뭐 다른 목적 없이 그냥 놀고 싶어서 여행한 이미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우라고 합니다. 여행이 좋아서 떠났다가 지금은 그 여행을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도 매일매일을 여행처럼 살아가고 있는 일상 여행자 정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I've been wasting my time, feeling lonely. But that's the way that I am, with or without you, my love. 트리님부터 네네. 그 사진을 저희가 만나기 전에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가 이제 콜롬비아 타타코아라는 사막인데 저는 거의 주로 혼자 여행을 계속 다녔고 그 사막도 이제 제가 혼자 간 거였는데 하필 제가 갔을 때 여행객들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로지 그 넓은 사막에서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우연히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되게 너무 성격이 유쾌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할 때 자기 깔리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깔리라는 지역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그 네이바 타타코아 사막에서 콜롬비아 여행 끝까지 마치고 볼리비아 갔다 이렇게 남미 여행을 시작하는 그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확 틀어서 그냥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에서 그냥 깔리행 버스 티켓을 그냥 즉흥적으로 바꿔서 사게 되면서 이제 깔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5일 정도나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내려고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거의 살다시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좀 저의 약간 되게 놀라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선 한국에서 제가 그동안 살았을 때 저는 약간 되게 좀 수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는 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선택 되게 어려워하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의 그랬고 차라리 누가 정해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더 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 나온 그 친구들이 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뭐 미련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정말 오로지 현실만 지금 당장만 이렇게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저도 좀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연습을 좀 해보면서 좀 많은 부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그냥 살사 배우고 싶다고 그냥 거기서 살사도 배우고 그냥 내일 걱정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전혀 뭐 문제될 것도 없고 친구들이 아, 왜 뭐가 문제야? 너 지금 맥주 먹고 싶으면 먹어. 이러고 저는 약간 어머 이거 맥주 지금 먹으면 내일 이렇게 퉁퉁 부을 텐데 뭐 지금 라면 먹으면 내일 퉁퉁 부을 텐데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당장 라면이 먹고 싶어도 좀 참는 게 컸던 사람인데 아 그래 알게 뭐야 내일 부으면 또 아이오 하고 운동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먹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좀 해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더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걸 이제 6개월 동안 많이 깨닫고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아직까지 이제 그게 벌써 한 8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한국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살고 있으니 그 가기 전보다 지금 마음이 훨씬 좀 편안하고 내가 나를 이제 알았잖아요. 나는 제가 아니라 피였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도 덜 하고 더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제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저도 중남미 볼리비아에서 1년 정도 체류를 했었는데 저도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적어도 제 주변 동료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축도 진짜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콜롬비아도 그랬나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전 사실 멕시코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거기도. 거기 친구들도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1년 그렇게 있으면서 배웠어요. 아, 이게 꼭 내가 5년, 10년 뒤를 계획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당장 오늘 하루를 즐겨도 되는 그런 여유를 가져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저도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제가 느꼈던 하고 싶었던 얘기가 거의 이런 얘기거든요. 꼭 물론 어느 정도의 저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남미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놓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환경 공부를 했어요. 환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공부한 게 또 그거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여행을 할 때 계속 공부했던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선진국은 사실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특히 개발도상국 위주로 여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사실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약간 취미 중에 하나가 쓰레기 줍는 게 취미가 되게 있거든요. 좋은 취미네요. 그래가지고 취미요? 네. 쓰레기 줍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원래 안 그랬는데 대학원에서 환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제 약간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모아서 하시는 거죠? 그쵸. 그게 자발적으로. 그게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아무도 안 봐도 그냥 제가 보면은 그냥 주워서 버리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똑같은데 왜냐면 해외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은 뭐냐면은 조지아라고 한 나라에 제가 이제 2년 정도 머물렀던 때가 있었어요. 소련 말로는 구르지아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조지아라고 이제 불리는 나라인데 거기 2년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떤 청년들이 가드닝을 그 버려진 폐허에 가드닝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 청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조지아 사람들이요? 조지아 사람들. 우와. 저도 딱 이 반응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안 그래도 나 약간 그런 취미가 있는데 이거 딱 내가 해야 된다. 폐허에 쓰레기 줍고 거기에 가드닝까지 해서 약간 본인들의 아지트를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한 약간 그런 걸 만든다는 게 커뮤니티가 너무 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만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계시고 막 이렇게 연령층이 좀 다양하고 인원은 굉장히 적고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한 동양인 한 명. 그래가지고 쓰레기 주웠어요. 같이 줍고 그게 무슨 단체예요? 단체인데 단체라고 사실 부르기에는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시간 될 때 이날 모여서 줍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동호회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지아에도 있었고 그렇게 뜻이 있어서 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도 이제 좀 참여를 했었고 뭐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어쨌든 근데 이게 제가 공부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하면 내가 좀 줍지 뭐 약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직업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냥 직업병 같은 건데 그게 여행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여행의 좀 접목이 돼서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까지 좀 됐냐면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베트남에 갔다가 왔는데 베트남 스노클링 이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게 해안 이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죽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네, 스노클링 하면은 보통 이제 저는 10분 정도 고기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 쓰레기를 네. 찾아서. 그냥 와, 근데 너무 그게 멋있네. 사실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주워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좀 더 그죠 습관적인 건데 그냥 고기 보는 거 좀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거든요. 아, 쓰레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수영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다들 스노클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노클링 하는데 고기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쓰레기. 그래서 그냥 죽고 그러니까 잠수하면서 그냥 그 수영하는 재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죽는 거에 대한 그런 작은 성취를 계속 느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깨끗한 물에 들어가는 것보단 좀 무조건 깨끗한 물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 쓰레기가 잘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그리고 깨끗한 물에도 무조건 쓰레기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 바다에 버리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취미가 이제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서 조지아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저도 이제 좀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노클링 하시면서 네. 보통 막 외국인 분들이랑도 같이 하고 그 배에 같이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딱 쓰레기를 주워오시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 분들은 좀 어떤 반응? 그러게요. 반응이 궁금하네. 반응이 저 말고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저랑 베트남에서 스노클링 같이 했던 친구가 러시아 여자애 2명이랑 같이 이제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좀 동행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플라스틱 바트를 먼저 주워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아직 시동 걸기 전이었고 저는 그냥 열심히 수영하고 재밌게 하고 선수를 있었는데 뺏기셨네요. 뺏겼어요. 그 러시아 친구가 먼저 하는 거 보고 이제 이거 내 건데 내 영역인데 그래서 더 열심히 주웠죠. 없지. 질 수 근데 없죠. 이제 제 3자가 볼 때는 저 러시아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아. 갑자기 쓰게 따라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했을 수도. 근데 진짜 삼자가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봤을 때 제가 계속 웃음이 그래서 없지 않아 있네요. 그걸 넘어서 쓰레기를 주워왔다는 거에 약간 좀 동질감 그거에 대한 미소였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 그쵸, 보면은 오해할 만한. 저거- 오해하면 또 근데 뭐 업적들을 보여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난 쓰레기 항상 다른 나라에서 주웠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배에서 내릴 때도 쿨하게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바로 아, 나가고. 지금 잘 연락하고 있습니다. 오. 네, 연락은 하니까. 첫날 렌트카를 타고서는 이제 거기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오프로드 길이에요. 좀 자갈밭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통은 사륜구동 렌트를 해서 가는데 저희는 셋 다 좀 세계 여행자고 배낭 여행자니까 돈 아끼려고 좀 이륜차 싼 거를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뭐 가다가 좀 욕심을 내서 이제 좀 속도를 냈는데